그러면서 그냥 나한테는 어떠한 노스텔지어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노스텔지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라는 거는 뭐 현실에서는 내가 겪지 않았을지언정 상상 속에서는 꿈 속에서는 겪어봤던 내용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준비해드린 커피는요, 콜롬비아 게이샤입니다. 오. 워시드고요. 프로세싱 방식은 워시드고, 오늘 그 저도 신기해서요. 내려드릴 레시피는 한 45초 그 정도 해서 60, 60, 6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총 5번 300g을 내릴 거고요. 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온 그라인더가 이게 보급형 그라인더예요. 그래가지고 원두 굵기가 생각보다 되게 굵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두에 있는 맛들을 좀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을 나눠서 하고 시간도 좀 텀을 길게 해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은은한 바닐라 향 같은 게 좀 나다가 그 다음에 이 되게 상큼한 레몬 시트러스가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혀에 그런 짜릿한 산미들이 느껴지는 게 좀 특징이고, 저 산미 있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뭔가 애프터에 남는 느낌이 제가 느꼈을 때는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의 느낌. 그래서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그 느낌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양갱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1층에는 통팥 양갱이고요. 우와. 그 위에는 호두 양갱, 그 위에 잎사귀로 올라가 있는 거는 제주 녹차로 만든 녹차 양갱입니다. 처음으로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매니저 컵 좀 가져주세요. 아 제가 매니저요? 아 컵. 네. 오늘부터 저희도 일일. 맛있게. 자 일단 제가 아까 3잔 먹었던 거에서 네, 다 준비됐습니다. 원두는 더 있어요. 건배하시죠. 네. 폭삭 수가수단. 폭삭.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드리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리퍼. 드리퍼. 맞나요? 제가 한번. 아 근데 진짜 그 바닐라 빈 향이 죄송해요. 아 처음에 진짜 나. 우와. 오. 연하게 좀 내리시는 편인가요? 네, 좀 연하게 내렸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와. 이게 산미가 그냥 치고 올라오나요? 네 이게 그 저는 이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텔지어다. 로스텔지어다. 네. 한번 양갱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팥 친구들이 이제 등장해야 될 이거 타이밍이라. 저만 먹는 아이고. 거예요? 아 그럼 네. 게스트만을 위해서. 남기시면 뭐 저희가 또 아, 그러면 또 제가 한 입에 한 입에 드셔도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되나요? 그냥 한 번에 드셔도 되고요. 조금 잘라서 한층 먹는 것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 잘라버렸는데. 그러면 한 번에 뭉땡이로 드셔보시죠. 이게 그 기존에 먹던 양갱이랑 좀 다를 거예요. 약간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수제 양갱이라 가지고. 그거 이파리 근데 진짜 먹던 양갱이랑 좀 달라요. 그래요? 사실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커피랑 양갱이랑 잘 어울려서 양갱을 선택하신 건가요? 커피랑 양갱이랑 어울린다기보다는 이 커피에서 나는 향미랑 이 양갱에서 나오는 향미랑 그 페어링하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페어링. 근데 식감적인 와.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수제의 맛이 느껴져요. 그냥 평소에 먹던 양갱은
이런 식감이 아니라 쫀쫀하고 탱탱한 맞아요. 식감이잖아요. 쫀쫀하고 탱탱한데 근데 이건 약간 푸석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금방 입에서 녹아요. 그 팥과 그 사이에 있는 음. 그런 맛. 진짜 맛있어. 사실 이거 폭삭 소가수다 그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되게 이기적이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아까 그 노스텔지어랑 뭐가 이기적이길래?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랑 그 유치한 깃발이 이 뭔가 드라마를 관통하는 듯한 네.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감 좀 해주십사. 아니 아까 되게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 노스텔지어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그리움에만 이렇게 딱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라는 단어랑 이게 고통. 합성어더라고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 노스텔지어 중에 어떻게 나눠져 있냐고요? 어떻게 나눠져? 그럼 제가 또 어원을 와. 그리스랑 테시어 이렇게. 이 그리스어인데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 노스토스, 노스토스. 네, 노스토스랑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고스 노스토스, 알고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노스텔지어래요. 그렇다 보니까 고통과 어떤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뭔가 그 돌아가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이거에 대해서 풀어쓴 이 저도 이제 그 칼럼을 통해 가지고 좀 본 내용인데 그 소설가 중에 그 밀란 쿤데라고 하는 체코 소설가가 있어요. 밀란 쿤데. 네, 밀란 쿤데. 밀란 쿤데. 연합군대. 네, 그 사람이 쓴 향수라는 소설에서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고자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서 비롯된 괴로움이다. 그래서 체코어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문장이 어떠한 문장이 있냐면 나는 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워서 괴로움.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이 부재함에 대한 괴로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이 드라마를 관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건데 애순에게는 어떠한 부재가 애순을 고통으로 이끄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시대상적으로 그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롭지 못한 부재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뭔가 그 애순이 그 부재를 계속 맞닥뜨리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발생되는 그 괴로움들이 계속 다른 사건으로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애순에게도 꿈이 있고 맞아.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이상향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일단 3화까지밖에 못 봤지만 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재가 맞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나는 꿈을 꾸고 있을 테고 마음속으로는. 그치.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 부재감 때문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그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는 어떠한 노스텔지어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노스텔지어라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을 때 뭔가 추억이라든지 뭔가 그리움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단어로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노스텔지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라는 거는 내가 뭐 현실에서는 내가 겪지 않았을지언정 상상 속에서는 꿈 속에서는 겪어봤던 내용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보여지는지 그거를 항상 꿈 속에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노스텔지아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는 되게 실제적인 거네요. 그쵸.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오, 심오하다. 그래서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근데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이게 단순히 뭔가 그냥 꿈으로서 추억- 계속. 이 아니라 그 안에 돌아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딱 되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20대 때는 되게 꿈 많은 뭔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해야 되는 일 혹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이런 것 중에서 항상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직업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은 내 삶을 표현하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 되었든 세상에서는 자꾸 너는 잘하는 걸 해야 돼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하게끔 만드는데 30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그게 꿈이라면 쫓아가는 게 맞을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30대 초반으로 일반 직장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비슷하지 않다면은 뭔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한 번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한데.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의 진짜. 꽤나 높은. 어렵다. 근데 뭐 지금 굳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꼭 나눠주실 필요는 없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게 질문을 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성격상 네. 그러니까 이제 노스텔지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 노스텔지어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돌아가고 싶은 추억, 내가 뭔가 떠올리는 그 뭔가 깊은 추억거리 정도가 아니라 이 부재에서 오는 고통도 같이 약간 동반돼야 된다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놓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많이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그렇게 크게 막 내 삶의 노스텔지어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강렬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본다 그러면 그 노스텔지어가 나온 시가 네. 그 유치한 시인의 네, 깃발이라는 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자면 좋아요. 저 좋아요 그거. 네, 그래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 줄을 한 그는 이라는 시인데 여기에서 결국엔 제목이 깃발이잖아요. 깃발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선 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깃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깃발 이제 펄럭이는 깃발이 있고 그 깃발을 잡아주고 있는 줄이 있죠.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백로라고 또 나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딱 그 깃발이 펼쳐지면서 펄럭이잖아요. 딱 그 순간에 봤을 때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날개를 펴고 이제 퍼덕거리면서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깃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는 상태로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깃발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이 시인의 어떤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내 이상향을 펼칠 수 없게 그 줄을 만들어서 매단이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 나눠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의 깊이가 상당한데요. 와. 묵상을 깊게 하시네요. 묵상을 깊게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태 제 상태에서 그 드라마를 바라보니까 그냥 그러한 키워드들이 자꾸 꽂히고 그 깃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애순의 삶과 제 삶이 자꾸 오버랩 되면서 어렵다. 그러면 저부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뭔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 MBTI처럼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제가 ENFJ거든요. ENFJ. 네.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향을 항상 가지고 항상 있는 가지고 있을 기질 자체가.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는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현실의 장벽이라고 하면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나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밀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애써 외면을 하거나. 들으니까 조금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온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저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삶의 그 습관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립이에요. 균형, 중립, 약간 평화. 저 약간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약간 평화 유지에 힘쓰기에 제 모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항상 다 공감을 해주게 되는 능력이 그만큼 이제 올라갔겠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삶을 늘 많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내 스스로한테도 그게 잣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 예를 들어서 나 이 커피 마시고 싶어 하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커피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커피를 좀 적절한 예가 아닌가? 내가 이걸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불편해. 보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지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감사해요. 새로운 생각을 또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그 드리퍼가
드리퍼인 이유가 아 결국에는 이런 네. 얘기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네. 컨텐츠들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진단을 해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땠고 어떻게 가는 게 더 옳을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바빠서 이런 생각할 시간들이 많지 진짜 않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콘텐츠예요, 사실. 드리퍼가. 너무 저는 너무 그런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 깃발이라는 시 또 들으니까 그냥 느낀 거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네. 저는 약간 신에 대한 도전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네. 네. 그 마지막 문과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 주르란 그는. 그러니까 음. 맨 처음에 누군가 공중을 이걸 단- 달았다고 얘기를 표현하는 게 네. 이거는 약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갈 수 없는 목표, 갈 수 없는 뭔가 그런 곳을 꿈꾸고 있고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을 감정을 막 느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이거를 맨 처음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가 느껴졌어요. 저는. 맞아요. 이게 그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네. 폭삭 소가수다를 관통하는 진짜 음,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도 맞아요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끝날지 결국에는 이 드라마가 보는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메시지를 딱 던져주고 드라마가 종영이 될지가 그게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빨리 3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3화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부모님하고 요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은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 드라마를. 이거 되게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저희가 또 그 올리면 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 일회성 아니에요. 저 다음에 또 올 수 있나요?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선착순이어서 예약이 많이 지금. 그래서 이거 남은 거 먹어도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얘기 나눴던 것들 진짜 평상시 같았으면은 잘 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이제 와주신 승우님도 그렇고 뭔가 집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남은 4화부터의 그 마지막까지 이 드라마를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드리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드리퍼.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거에